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요즘 2025년 현재죠. 마주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니, 인품은 참 좋은데 왜 성과는 잘 안 날까 하는 이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딜레마를 겪었던 비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스토그들의 리더십 특성 이론 이야기도 있고요. 좋은 사람이 꼭 좋은 리더는 아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문제인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타고난 성품? 이게 다가 아니라 특정 상황 있잖아요. 거기 필요한 여러 역량이나 특성들, 이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 사람 괜찮아 하는 평판보다는 진짜 성과를 내는 리더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특성이 뭐냐,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또 키울 거냐,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우선 그 비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회사가 이제 성장하면서 팀장 자리가 늘어났는데 주로 평판 좋고 좀 성실하다는 분들을 임명했다고 하셨죠. 근데 결과는 좀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팀원들은 그 새로운 팀장님들을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는 했어요. 근데 막상 팀 전체 성과는 오히려 떨어지고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팀원들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이직률까지 높아지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심각했던 거죠. 한 신입사원이 했던 말이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명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피드백이요. 아, 그 말이 핵심이네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하고 효과적인 리더라는 거 사이에 좀 간극이 확 드러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리더십 성과로 바로 이어지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사도 좋은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이 스토그딜의 리더십 특성 이론 이걸 도입하게 된 거군요. 이 이론 핵심이 정확히 뭔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스토그딜은 리더십이 뭐랄까 딱 고정된 어떤 자질, 이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필요한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조합돼서 발휘되는 거라고 본 거죠. 그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특성들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능력이나 분석적 사고, 이런 걸 뜻하는 지능이 있고요. 또 신뢰성, 책임감 같은 책임감. 책임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나 소통 능력, 이걸 사회성이라고 하고요. 또 자기 확신이나 추진력 같은 자신감, 명확한 판단과 실행 의지인 결단력, 그리고 목표 달성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인내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직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즉 통찰력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특성들이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리더가 처한 그 특정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의 요구랑 딱 맞아떨어지게 발휘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리더십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성이 좋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사 문제도 어쩌면 팀장들이 사회성은 높았을지 몰라도 실제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결단력이라던가 통찰력, 아니면 팀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관점을 그러니까 평판에서 그 상황에 필요한 특성으로 옮긴 거네요. 이걸 그럼 비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평가센터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업무랑 좀 비슷한 과제나 역할극 같은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요. 후보자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 평가자가 관찰해서 리더십 특성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말씀드린 스토크딜 이론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의사결정 롤플레잉 같은 걸 하고 동료나 부하 직원들한테 다면 피드백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기존 팀장들한테는 뭐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1:1 코칭도 제공했고요. 와, 이런 평가 시스템 도입하고 코칭까지 하려면 이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효과는 어땠다고 나오나요? 자료에 따르면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만에요. 팀장들 간의 역량 편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팀 성과 지표랑 팀원 만족도, 이 두 가지 모두 확실히 개선됐다고 해요. 오, 6개월 만에요? 네, 특히 팀원들 피드백 중에서 리더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예전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졌다. 이런 반응이 늘어난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리더십의 변화가 진짜 업무 방식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저 사람 참 좋은데 일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들을 다들 조금씩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비사 사례가 현재 한국 HR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꽤 크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례가 딱 보여주는 게 2025년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역량 기반의 인재 선발 및 육성이거든요. 좋은 인성이나 평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요즘처럼 복잡해지는 조직 환경에서 진짜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이런 리더십 역량을 제대로 피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던데요. 네, 맞아요. 첫째는 우리 조직 혹은 우리 팀이 처한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 뭘까?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조직마다 다를 수 있겠죠. 둘째는 그냥 인상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행동 관찰 인터뷰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평가센터 같은 거 있죠.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후보자나 현재 리더가 그 정의된 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육성 계획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코칭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요. 결국 핵심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을 리더는 아니다.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리더십을 막연하게 인성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과 특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리더십은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의 집합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인품 좋은 팀장이 왜 성과를 못 낼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스토크딜의 리더십 특성 이론과 실제 기업의 적용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주어진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역량을 갖춘 효과적인 리더, 이런 리더를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어떤 통찰을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저 좋은 분이시지 하는 그런 막연한 인상을 좀 넘어서서요. 그분들이 현재 처한 그 특정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떤 리더십 특성들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어쩌면 더 필요해 보이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조직의 다음 리더를 찾거나 아니면 현재 리더의 성장을 돕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